잠시 화면을 좀 봐주시죠. 또 위의 글씨를 읽어보겠습니다. 보험금과 유족연금이 지급될 통장의 용도를 모른 채 신의에게 통장을 개설해주고 이망인 모르게 돈이 사용된 경우. 그 다음입니다. 두 번째 거. 망자 명의의 적금을 찾기 위해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음에도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. 세 번째입니다. 이주 여성을 재혼시킴으로써 연로한 시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려는 경우. 네 번째입니다. 배우자 사망 직전 시댁가족들이 망자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미리 확보해서 이주 여성이 상속재산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. 이 네 가지 사례를 봤습니다. 장관님, 저런 일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우리같이 자란 사람들한테 있다면 있을 수도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? 예. 그렇죠. 네, 근데 단지 네, 저 양반들이 외국에서 이역만리 시집온 죄로 정말 저런 일을 겪는다면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? 예, 저희들이 뭐 최선을 다해서 저런 그 인권 침해나 또는 그 권리를 제한하는 그런 사례들이 없어져야 되겠습니다. 어떻게 하면 없어질 수 있을까요? 제 생각에는 이런 그 외국에서 결혼해서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각국어로 해서 알려줘야 되지 않나 싶고요. 첫째는 혹시라도 지자체별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이 이주 여성과 상담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예, 당연히 그럴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. 네.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는 그 이주 여성들이 오면은 여러 가지 그 우리나라 생활에 대한 그 안내 브로셔들을 만들고 있습니다. 가국어로 만들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지원되는 언어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. 예, 물론 자세히 해줘야 될 것 같고요. 정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도 보면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정신이 없다고 그럽니다. 그런데 이렇게 외국에서 와서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모르고 정서적인 게 전혀 관심이 안 되는 사람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게 정상인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결혼을 해서 오면 결혼한 사람한테 가야 될 재산이 있고 더군다나 저중 사례 중에 한 분은 임신 중이었습니다. 그런데 먼저 이혼한 부인이 와서 자기 9살 된 아들한테로 재산이 가면 가지 이 여자한테 갈 수 없다.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. 이런 거를 볼 때 누가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고 이 나라로 시집을 오겠습니까? 네, 앞으로 그런 법률이나 금융 상담에 대해서 전문가로 제가 작년에도 질의할 때 이런 얘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. 멘토 시스템을 좀 활용을 해서 그 동네 아니면 조금 먼 데라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기가 멘토와 상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해달라. 내가 작년에도 얘기를 했는데 전혀 이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물론 지역이 넓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양반들이 어려울 때 상의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제도라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. 예, 좀 그 지역에 따라서 그 민간단체들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태를 저희가 더 파악해서 예. 사각지대가 없어도 그만하겠습니다. 한때는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에 많이 시집갔습니다. 그런데 우리 정말 어른들도 그런 일을 겪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선진국가로서 어긋나지 않게 잘 해줘서 그런 분들이 홍보대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질의드렸습니다. 다음 청소년 수련원 시설 문제입니다. 첫 번째는 식품에 대한 문제입니다. 식품에 대한 것 보고 받으신 적 있나요? 없죠? 예. 예, 2009년하고 2010년 사이에 30개가 적발이 됐습니다. 유통기간이 지난 거를 냉장고에 그냥 보관하고 있었다. 그런 얘기입니다. 냉장고에 보관했다는 건 다시 쓰겠다는 얘기죠. 네, 두 번째 문제는 식수 문제입니다. 이 식수도 정말 식수로 쓸 수 없는 걸 쓰고 있다는 거는 우리 모두가 우리들의 아이들입니다. 그런 아이들이 수련원 갔다 와서 설사하고 병 걸리고 문제가 되겠죠? 예. 예. 괜찮으시면 그 수련원 활동진흥원 아니요, 제가 질문만 해도 시간이 모자라서요. 예, 알겠습니다. 세 번째는 강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. 세 번째는 안전사고입니다.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다가 돌아와야 되는데 다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. 보고 받으신 적 있어요? 수영장 같은 데서 넘어지고 사고 나서 2년째 뇌사 상태로 있는 아이도 있다. 이런 얘기. 네, 뭐 사고가
있습니다. 요새 애기 많이 낳지 않거든요. 부모들이 보면 다 하나 아니면 둘입니다. 그런 아이들이 가서 이렇게 평생에 일어나지 못하는 질병에 걸려서 온다.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, 그게 여성가족부 소관의 수련원들이라면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해서 아이들한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 장관님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, 그렇게 생각합니다.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. 네, 정말 신경 써서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.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수련원에 갔다 와야 부모들이 다시 또 보내고 싶지 않을까 싶습니다. 다음에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요. 청소년들 문제입니다. 청소년들이 전화 상담 많이 하죠. 네, 그냥 제가 질의만 하니까 답은 서면으로 제 방으로 보내주세요. 이 청소년 상당이 5년 사이에 상당히 늘고 있고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사망률도 높습니다. 그러면 이 아이들한테 정말 상담도 잘 해주고 아이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해줄 수 있는 거 누가 할 수 있을까요? 네, 1388 저희가 전화를 활용하고 상담원에서도 합니다만은 네, 부족한 점을 또 예, 하겠습니다. 정말 이런 거는 애들이 오죽하면 상담을 하겠습니까? 그럴 때 정말 아이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상담받고 자기가 생각했던 거를 고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애들이 뭐 학교에 가서 왕따가 되고 어쩌고 이러는 거 모두 다를 편안하게 상의할 수 있고 거기서 해결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상담센터가 됐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.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? 네,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저희도 그런 것을 네, 원하겠습니다. 대안 마련해서 제 방으로 보내주시고요.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. 네, 예,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. 이 청소년 수련원 부분에 대해서요, 민간 수련원, 국립 수련원이 아니라 민간 수련원에 대한 부분인 것 같고, 또 이 수련원이 청소년 여가부 산하뿐만 아니라 교과부 산하에도 많이 있는 거 아니시죠, 교육부 차관님? 예, 양쪽 두 군데에서 급식이나 식수나 또 안전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서로 협조하는 그런 점검 체계를 좀 갖추시기 바랍니다.